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달라진 정신력. 침대 축구를 펼친 사우디와 한국의 페널티킥까지 빼앗아간 심판의 협력에도 결국 8강에 진출했다. 연봉 400억이 넘는 세계적 명장 만치니 또한 한국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활약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선수들을 향해 고함을 쳤지만 결국 클래스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예상 밖의 부진한 모습을 보인 한국팀이었지만 토너먼트 가장 중요한 순간 그들에게는 역시나 압도적인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있었다. 한국과 사우디와의 아시안컵 16강전이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었던 16강 상대 사우디는 예상대로 까다로운 상대였고, 무엇보다 마치 홈구장 같은 압도적인 응원을 선보인 3만여 사우디 관중의 지지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후반전 이른 시간 실점을 기록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후반 추가 시간 10분의 극적인 동점골, 그리고 연장 혈투의 승부를 가리지 못하였지만 승부차기 끝에 힘겹게 8강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시안컵 8강에서 이제 호주를 만나게 된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에 사우디와 호주뿐 아니라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고 있는 일본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조별리그 2차전 요르단과의 무승부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결국 3차전에서는 김판공 감독의 말레이시아에게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절망을 선물했습니다. 아무런 전술 없이 중앙 미드필더에 황인범 선수를 한 명만 배치하며 단순하게 공격수 숫자를 늘리면 골이 더욱 들어갈 것이라는 초등학생 수준의 전술을 선보인 클린스만 감독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가운데 대표팀 선수들은 인터뷰를 통해 16강부터는 반드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무전술의 선수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가운데 시작된 16강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 무전술 낙하산 클린스만이 상대해야 하는 사우디의 감독은 연봉이 400억이 넘는 만치니 감독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 또한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고 한국을 상대로 상대 전적이 열세에 있는 상황에 만치니 감독은 경기 전부터 사실상 팀을 장악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개인 능력이나 팀의 완성도로 보았을 때 한국이 객관적인 우세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특히 한국의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은 아시안컵이 아닌 유로나 월드컵에서도 최고의 스타로 손꼽힐 만할 기량을 갖추고 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조별리그와 완전히 다르게 선발 라인업에 대거 변화를 준 대표팀은 김민재, 정승현, 김영권 센터백 3명이 출전하는 3백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동안 최전방을 담당했던 조규성 대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이름을 올리며 완벽히 다른 포메이션으로 깜짝 트릭을 가져왔는데요. 지난 경기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받았었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중원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우루과이,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중원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대한민국 대표팀은 중원을 포기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까지 적극적으로 중앙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기 시작하며 경기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자랑하는 뛰어난 전방 자원들이 활약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이강인 같은 발밑과 시야가 좋은 선수가 골을 기록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전체적인 빌드업에 더 많은 관여를 할수록 한국팀의 폭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지난 경기들에서 한국이 부진한 공격을 보일 때 자신이 공격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드리블 돌파나 전방 패스로 자신이 해결하려는 조급함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경기에 비해 또다시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사우디 선수들의 거친 파울을 영리하게 얻어낼 뿐 아니라 경기의 템포를 완벽히 지배하는 모습으로 상대팀 감독에게 절망을 선물한 것입니다. 전반전을 잘 마무리한 대한민국은 후반 37초 만에 굴절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 앞으로 공이 흘러버렸고, 이것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며 후반 초반부터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쳐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두드렸지만 조규성 선수의 슈팅은 골대를 강타했고, 사우디 키퍼의 연이은 선방에 이렇게 또다시 중동팀에게 아시안컵 재패의 꿈이 좌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후반 추가 시간 10분. 그동안 부진했었던 조규성 선수의 기적과도 같은 동점골로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연장전에서도 한국이 압도한 경기였지만 아쉬운 찬스를 날려버리며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고, 승부차기에서 손흥민, 김영권, 조규성, 황희찬이 나란히 성공하는 동안 조현우, 비천우 선수가 상대 사우디 선수 세 번째, 네 번째 키커의 골을 막아내며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스카이스포츠에서는 한국팀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두 경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예상치 못한 경기의 흐름을 보여준 그들이었지만 중요한 토너먼트에서 결국 승리를 기록하며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이기는 축구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아시아 최고의 환경에서 성장한 선수들은 쉽지 않은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결국 차이를 만들어내는 클래스를 보여주며 사우디의 4만여 관중에게 절망을 선물한 것입니다. 지난 대회들에 비해 약해진 전력을 노출하고 있는 호주는 다가오는 8강전 한국과의 경기 준비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반응들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우리 대표팀이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